서울 은평구 지역 분석 들어갑니다. 저는 그 지역에 처음 갔을 때 해시태그로 그 지역을 대표할 만한 키워드를 갑니다. 2040 서울도시 기본계획의 거점으로 잡혀 있습니다. 은평구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왜? 은평구는 북서쪽에 위치하고 서울의 외곽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금액이 굉장히 안 오르던 지역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점으로 되면서 나라에서 밀어주겠다는 겁니다. 되는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보면 뭐다? 단독주택이랑 빌라랑 혼재되어 있어가지고 데이터상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직접 가서 보면은 마음이 내키지 않는 곳이 은평구입니다. 이런 곳을 우선합니다. 은평구 수색 증상 은평 뉴타운 있고요. 수색 역세권 개발, 그다음에 GTX-A 대규모 재개발, 그다음에 신분당선 연장 지금은 무산이 됐지만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부선 신설 그 생활권으로는 굉장히 좋지만 교통의 사각지대였던 곳에 서부선에 애정이 있습니다. 굉장히 호재 중에 하나입니다. 산만 든다면. 그 다음에 서울혁신파크 고밀 개발이 있습니다. 보통 저는 해시태그를 3개에서 5개 정도 하라고 하는데 오늘은 조금 욕심을 내서 많이 했습니다. 장표 많으면 조금 멋있어 보일까봐 조금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저는 갔을 때 여기에서 우선 키워드로 되는 거 있죠. 개발들이 많잖아요. 재건축하고 재개발하고 정말 헷갈리시는 게 이게 뭐가 달라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뉴타운이라는 것도 있다는데 그게 뭔가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어떻게 설명을 해드리냐면 기반시설의 차이입니다. 기반시설이라는 단어조차 어렵습니다. 그러면 저는 재건축은 이렇게 강남처럼 살기 좋은 동네에 건물만 오래된 경우를 재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동네가 꾸질꾸질해가지고 소방차 한 대 정도도 못 들어가는 동네에 합니다. 근데 그러면 뉴타운이 뭐예요? 뉴타운은 서울에서 쓰는 말인데,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거 띄엄띄엄 이렇게 개발될 곳을 하는 건데, 뉴타운은 여기도 꾸질, 여기도 꾸질, 여기도 꾸질, 여기도 꾸질해가지고 동네 전체가 꾸질해가지고 전부 다 천지개벽하는 거를 뉴타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설명해드려. 오호, 굿. 그다음에 도시환경정비사업, 지금은 조금 말이 바뀌었지만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의미를 설명해 드립니다. 상업지에 들어가가지고 엄청 높게 지을 수 있어요.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줌으로 연락하세요. 저 임장 오셔서 아시죠? 뭐 궁금해요. 그러면 다 있는데 궁금하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한 분 한 분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줌 열어드리겠습니다. 그래 진짜 연락하면 열어드립니다. 그래 가로주택이라는 거는 큰 길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규모 재건축이라는 뜻으로도 말하는데 이런 거에 소규모로 재건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라고까지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에서 투기가열지구 조심하세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나옵니다. 투기가열지구 질문이 나오면 다행입니다. 안 나오는데 제가 억지로 질문합니다. 투기가열지구는 어디일까요? 머그컵 드리세요. 네, 강남 3구, 용산구입니다. 이렇게 3080 도심공공 현금 청산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현금 청산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왜 현금 청산이 무서운지는 현장에서 리딩을 하면서 여기에서 들어가시면 못 나와요. 왜 못 나오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동네를 여기는 강서구 임장 갔었을 때였는데 이 동네를 보고 이거 보세요. 여기 마곡이에요. 여기 방안 뉴타운이에요. 얘네들이 겁나 배 아프겠죠. 이런 곳에 재개발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플래닝을 보는 방법과 왜 재개발이 돼야 되는지를 같이 설명해 드립니다. 이게 지금 은평구 수색 뉴타운 지금 신축 건물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지금 가장 먼저 들어왔던 롯데캐슬인데 이렇게 전기줄이 얽히설키 설켜져 있고 이렇게 단독주택들이 즐비했던 구간입니다. 은평구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잘 살았어요. 다른 동네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그런데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비교적으로 환경이 열악해지면서 지금 집값이 더 상승하지 못한 것도 있는데요. 이런 곳이 지금 오른쪽과 같이 변했습니다. 제가 왜 수색을 먼저 보여드렸을까요? 제 임장하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그 지역을 가도 제일 좋은 동네부터 보여드려요. 요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런 동네 찾아보세요. 요렇게 바뀔 동네라고 하고 그 다음 루트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 뭐 세금에 대해서는 뭐 이런 책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거를 다 설명해 드리진 않아요. 이건 리더님은 공부를 조금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하리인쌤 말처럼 조언은 해주시면 안 돼요. 언제 바뀔지 몰라요. 내가 나도 모르게 헛땡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자세한 거는 세무사랑 상담하세요라고 말하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재개발 재건축을 갈 때 세금을 하는 이유가 지금 가련 1, 대조 1, 불강 5입니다. 연신내역 인근 3대 장이라고 재개발 장이라고 불리운 게 있습니다. 가련 1 관리처분 인가받았고요. 대조 1 청을거 신고됐습니다. 대조 1은 조합원장 문제로 계속 공사가 중단돼 있다가 한 달 전인가 공사 재개가 됐습니다. 이 세 개 중에서는 가장 빨리 진행될 거고 지금 프리미엄이 한 3억에서 4억 정도 붙었습니다. 가련도 2억에서 3억 정도 붙었고요. 불강도 그 정도 붙었습니다. 여길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나의 포지션에 맞게 나의 목표에 맞게 이렇게 보셔야 되잖아요. 조원님, 만약에 내가 은평구에서 3대장밖에 없어. 그런다고 하면은 본인에 맞는 포지션이 어떤 거세요? 물어봅니다. 대조 1, 철거 신고했습니다. 이 뜻은 다주택자여도 토지 취득세만 내면 된다. 법인, 사주택, 다주택자 12% 나오는데 대조 1 같은 데 가면은 토지 취득세 장부는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 4.6%를 내시면 되세요. 그런데 반대로 나는 무주택자야, 1주택자야. 물론 내가 그만큼 세금을 내고도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자신감이 있으면은 취득세 괜찮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같은 조건이란다면 가련 1, 아직 철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1주택자 또는 그 피조정 지역의 2주택까지 1에서 3%인데 내가 다주택자나 법인으로 가면 12%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스타트부터 비싼 돈을 지불한다는 거였죠.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죠? 싸게 사라고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세금적인 문제도 깊게는 아니지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의 장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개정이 돼가지고 그 주택 입주권 청약으로 인해 가지고 분양받는 거죠. 이렇게 했었을 때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청약을 통해서 하는 건데 얘는 시간이 2년 이상 되고 아무리 오래돼도 60%입니다. 그런데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이게 2년 이상이 되고 가지고 있으면 다주택자여도 기본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내 포지션에 따라서 어떤 거를 선택하실지를 말씀드리고 이렇게 대조 1, 그 다음에 가련 1, 불강 5에 대해서 각각의 생각과 그 상황을 대조해보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년 보유 관리처분 인가 이후 매도 시에는 일반 과세 다주택자도 포함입니다. 리치고 앱입니다. 리치고 앱에 가면은 날짜가 이렇게 자세하게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친절하게 되어 있습니다.